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워드프레스를 호스팅에 설치하고 내가 원하는 테마를 집어넣어서 나만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할 건데, 여러분들이 뭐 코딩이나 아니면 뭐 웹사이트에 대한 어떤 제반 지식이 하나도 없더라도 본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나만의 웹사이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치할 호스팅은 카페24예요. 저는 뭐 카페24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여기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평소에는 서버를 씁니다. 저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는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호스팅을 쓸 일은 별로 없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유지부수나 사이트 개발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호스팅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가비아나 블루호스트, 뭐 카페24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로는 카페24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 하나를 구매를 하셔야 한다면 저는 카페24를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카페24 말고 다른 호스팅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다른 걸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카페24를 쓸 거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카페24로 들어와 주시고요. 카페24 들어오시면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회원가입은 우리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원가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저랑 똑같은 이제 세팅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메뉴들이 있고, 웹 호스팅에 10기가 광 호스팅이라는 메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아래 보면 워드프레스 광 호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10기가 광 호스팅으로 땅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화면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호스팅의 사양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어떤 테스트 용도로 이걸 구매하는 거니까 가장 낮은 절약형으로 해서 구매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반형이나 비즈니스를 쓰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웹사이트가 어떤 이미지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사진이 많은 사이트들은 그렇겠죠. 뭐 그런 분들이라면 비즈니스형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이트는 일반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1년에 뭐 한 11,000원 정도 나오나요? 뭐 그리고 여기는 1년에 얼마 정도 나오나요? 여기는 뭐 한 5만원 나오나요? 뭐 이 정도로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절약형, 여러분들은 일반형이나 비즈니스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요거는 이미 신청했던 게 있어서 이렇게 뜨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신규 아이디 등록 이렇게 나올 건데, 이 안에서 회원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카페14 아이디를 하나 만들었지만 우리가 쓸 호스팅으로 해서 카페14 계정을 뭔가 하나 더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새로운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신청 아이디가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했을 때 관리자 아이디, 그리고 FTP라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아이디,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도 다 이런 아이디로, 하나의 아이디로 통일되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운, 내가 뭐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이디로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이걸 넣어주시면, 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새로 카페24 아이디를 하나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는 다시 카페24를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고, 당연히 잊지 않을 수 있는 걸로 하셔야 되고, 그 아래 보면 관리자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그 FTP, 뭐 텔넷, 그다음에 DB 비밀번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는 이제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워드프레스 관리자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FTP라는 파일 전송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비밀번호, 뭐 데이터베이스의 비밀번호 이렇게 되는 거라서 요 둘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요 비밀번호랑 요거랑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다르게 해주시고, 요 정보들은 이게 우리가 잊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꼭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시기 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요 관리자 이름은 뭐 본인 이름 적어주시고, 이메일 적어주시면 되고, 휴대폰 번호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이미 적어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비밀번호가 안 됐네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하겠습니다. 여기 넘어오죠. 그럼 이렇게 우리 서버를 이제 결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여기 서버 환경 설정에 보면 이렇게 PHP 7.3, 7.0, 5.5, 5.5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PHP 7.3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 따라서 7.3보다 더 높은 버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버전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이런 어떤 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7.3 버전에 맞게 워드프레스가 되어 있지만 이후에는 또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높은 PHP 버전에 맞춰서 또 워드프레스를 다 업데이트 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버전들은 높은 걸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3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 아래 보면 프로그램 자동 설치가 있습니다. 이 자동 설치를 한번 체크를 하시면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우리 워드프레스를 깔 거니까 워드프레스를 선택을 하고 설치 경로는 www 여기다가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냥 요 스팸 실더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미사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는 무료 도메인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도메인을 바로 구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구매를 하실 거면 여기 신규 도메인 등록에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도메인 찾아서 검색을 하시고 미리 등록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미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기 도메인을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서 도메인 있는 거 적어주시고 네임 서버를 카페14로 네임 서버를 꼭 변경해주세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카페14 네임 서버 보기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저는 보통 이제 네임칩이라는 그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써요. 네임칩이 더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임칩 관리자를 로그인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떤 그 웹사이트든 이렇게 도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하는 데가 많잖아요. 어디든 가면 이렇게 그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 도메인이 있고 이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그걸 눌러 보시면 이 안에 네임 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임 서버를 지금 저는 구글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서 구글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어디 갔죠? 네, 요걸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요걸로 다 해서 복사해서 요걸로 지금 4개가 있죠. 이 4개를 이렇게 해서 다 바꿔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바꿔놓고 저장을 해놓으시고 보통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되고 하루에서 한 이틀 정도까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이 주소가 카페24로 향하게 되고 여기다가 만약 내 이제 웹사이트 주소인 wpteam 내부를 넣으면 요걸로 해서 여기 이 카페24 우리 호스팅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직접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또 반대로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카페24에서 만약에 구매한 거면 여기서 구매하시고 끝입니다. 구매만 하면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시려면 그냥 카페24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무료 도메인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특별히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 됐죠? 우리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제가 완료되면 저랑 똑같은 화면이 이제 뜰 텐데 이제 결제가 완료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서비스 관리로 이동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관리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화면 자체가 우리 지금 아까 로그인 했었잖아요. 여기서 나의 서비스 관리 이걸 클릭했을 때 들어오는 카페24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금 카페24 처음에 계정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 처음에 만든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여기 WPTM 이렇게 아이디가 위쪽에 보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약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관리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고 이거 말고도 잠시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WPTM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디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걸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접속하시면 이 아이디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이죠? 이쪽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모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만든 요거는 뭐 자식 계정이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카페24 관리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같은 거, 여기 보면 도메인 연결 관리가 있어요. 여기 연결 관리에서 만약에 내가 카페14에서 구매한 도메인이다, 그러면 여기 도메인 직접 입력하게 해서 카페14에서 구매했다는 전제 하에는 그냥 여기다가 내 도메인 WP팀 dev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기 버튼 누르면 되는데, 이건 여긴 dev 도메인이 안 되나요? com. 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카페14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렇게만 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쳤을 때 지금 우리가 구매한 호스팅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 도메인이 지금 샘플 도메인인데 이거를 선택한 다음에 이걸 대표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주면 대표 도메인이 우리가 구매한 이걸로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건 제 도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연결할 때는 여기 와서 도메인 직접 연결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24에서 구매한 게 아니면 이렇게 지금 했던 것처럼 내 도메인을 적고, 하지만 적은 다음에 우리가 구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카페24 이런 네임 서버를 꼭 설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메인은 우리가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 저희가 이제 워드프레스를 자동 설치를 요청했잖아요. 그럼 보통 한 2, 3분 정도면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메인 요거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워드프레스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제가 조금 작게 할 걸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리자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관리자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 위쪽에 내 도메인을 적고 슬래시 wp 어드민이라고 치면 관리자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wp 어드민. 그러면 이 안에 우리가 만든 WP팀, 아까 이 계정이 관리자 계정이라고 했죠. WP팀의 제 비밀번호는 우리 아까 FTP, 텔넷, DB하고 들어갔던 그 비밀번호 있죠. 그 비밀번호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리자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워드프레스에서 우리가 뭔가를 테마를 설치하고 뭐 사이트를 꾸미고 뭐 글을 올리고 사용자를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관리자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요걸 사이트를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검정색 바에서 다시 WPTM 요 사이트 제목을 클릭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 설치가 끝난 거야. 일단 데이터 자체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웹사이트를 지금 하나 만든 겁니다. 그렇죠? 도메인 연결도 했고 워드프레스 설치했고 뭐 콘텐츠 지금 집어넣으면 되니까 하나 자체 만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내 사이트를 꾸며가는 걸 함께 할 겁니다. 다시 관리자로 돌아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우리는 먼저 테마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울 겁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했으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테마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이론상 테마 하나만 내가 원하는 걸 딱 골라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웹사이트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하나만 잘 고르면 사이트 만드는 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후에 또 플러그인 같은 걸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테마 하나만 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우리는 좀 많은 기능들을 원하기 때문에 플러그인들을 추가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만큼 테마 하나만 가지고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마를 설치할 건데, 중간에 보면 테마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테마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테마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뭐 3, 4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만 남겨두고 다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뭐 활성이라고 되어 있고 저는 요건데,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삭제를 하세요. 테마 세부지에 눌러서 여기 삭제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삭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카페14에 아주 낮은 용량의 호스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건 그만큼 용량을 잡아먹고 있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라서 이런 걸 다 삭제를 해서 용량을 확보하고, 하나를 남겨두는 이유는 이게 워드프레스의 기본 테마이기 때문에 어떤 충돌이나 오류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쉽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디버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 테마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 다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테마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여기 테마에서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테마들이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워드프레스 사이트에서 제공한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워드프레스를 만든 친구들한테 검수를 요청했고, 워드프레스를 만든 친구들이 검수를 해서 여기에 이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은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같냐면 이게 워드프레스를 만든 친구들이 다 검수를 일일이 수기를 했기 때문에 코드 자체가 조금 깔끔한 편이고 매우 공신력 있는 테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테마를 설치하는 건 뭐 아주 사이트에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특성, 인기 아니면 검색 버튼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해서 원하는 거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니베라고 쓴 건가? 요걸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하기 이전에 이렇게 상세 미리 보기 클릭해서 뭐 어떤 내용들이나 뭐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게 크게 와닿는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뭐 평가를 하나 나머지들은 이게 사실 보나마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썸네일을 보시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일단 설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설치 중이 뜨면서 설치가 실행이 됩니다. 보통 한 10초에서 한 20초면은 설치가 되지 않을까요? 네, 설치가 됐네요. 그러나서 여기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활성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테마 디자인에 테마로 들어가서 여기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니베라는 걸 설치했으니까 저는 활성화를 해볼게요. 활성화를 딱 클릭하니까 이렇게 활성화 됐고 다시 우리 프론트 페이지로 가보면 이렇게 아까랑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뀌긴 바뀌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어떤 썸네일 이미지랑은 좀 많이 다르죠. 그쵸? 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테마 자체를 설치를 했지만 이런 지금 이 모습 자체는 어떤 데모 일종의 데모인 거잖아요. 얘네가 우리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니네가 이거 설치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데모야. 이런 걸 스샷으로 찍어 놓은 거니까 우리도 이렇게 데모처럼 똑같이 사이트를 세팅을 해야지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테마들은 데모를 한 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근데 그 위치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보면 지금 이런 모습인데 우리 테마 디자인의 아래쪽에 보면 리뷰 옵션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아까 요 테마 썼을 때 없었죠. 여기 보면 요 배경 아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요 아래 요게 리뷰 옵션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 테마에 있는 옵션인 거예요. 요런 옵션이 여기에 지금 테마 디자인의 요 아래 있지만 대시보드 바로 아래 여기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디어의 바로 아래 페이지 위에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설정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어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다음 찾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옵션들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영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 여기 보면 우리 크롬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크롬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 나옵니다. 이렇게 뭐 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뭐 데모 어쩌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데모 설치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보면 이 안에 이렇게 데모를 세팅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처음에 봤던 스샷의 그 데모인 거고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여러 개가 있죠. 여기서 내가 불러오고 싶은 거를 불러오면 됩니다. 저는 이게 왠지 이쁜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임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나오고 뭐뭐 가지고 올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컨텐츠 그리고 이게 우리 뭐 색깔이랑 이런 거 그리고 위젯 이런 거 다 가져올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 무조건 다 가져온다고 하면 됩니다. 안 가져올 거면 끄면 돼요. 다 가져온다고 하고 임포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세팅이 됩니다. 지금 이 테마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요거 말고 뭐 다른 테마를 설치해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데모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말고 제가 다른 테마도 하나 설치해 갖고 다른 거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한 1분 정도 걸리니까 완료가 되네요. 됐죠? 그럼 여기서 뷰 웹사이트 눌러서 바로 봐도 되고 아니면 뭐 새로운 컨텐츠를 넣어도 되지만 일단 꺼버리겠습니다. 꺼버리고 우리 다시 아까 요거 누르면 그 프론트 페이지로 갔었죠? 딴 클릭해서 가보면 아예 데모랑 똑같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멋있죠? 지금 제 사이트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멋진 사이트를 버튼 하나 클릭해갖고 완성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요 뒤에 우리가 지금 레스토랑을 뭐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요 뒤에 이미지만 내가 팔고 있는 메뉴를 바꾸고 요 안에 것만 뭔가 한글로 텍스트를 바꾸고 요 이미지 같은 거 요 지도 우리 진짜 업체의 지도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하면은 뭐 금방 만들겠죠. 사이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데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테마를 설치한 다음에 쉽게 데모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테마를 설치해서 다른 테마는 어떤 식으로 데모를 가져오는지 한번 볼게요. 요거
요거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거나 지금 설치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데모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겁니다. 해야 되는데 요거 아마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여기서 활성화를 해볼게요. 여기서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었고,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 뭔가 우리가 아까 가지고 온 데모랑 해서 겹쳐가지고 망가졌습니다. 그죠? 요거 뭐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가 아까 우리가 임포트한 데모인데, 지금 테마를 바꿨음에도 뭔가 에러가 나오고 있어요. 요거를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한다면 이건 삭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른 걸 가져오기 전에. 왜냐면 우리 용량 문제도 있고 뭐 충돌 이런 것도 생각한다면 이런 걸 삭제를 해버리고 다른 걸 가져오는 게 좋지만, 저는 일단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거네요. 여기도 테마 디자인에 아래쪽에 새로운 옵션이 생기고, 여기 보면 필요한 작업이라고 있네요. 필요한 작업을 보면 여기는 이 추천 플러그인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데모를 가지고 전에 이런 필요한 작업 같은데 뭔가 설치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설치를 알아서 진행을 할 거고, 됐죠? 그리고 활성화도 해놓겠습니다. 활성화를 해놓고 다시 우리 여기 설치한 테마의 옵션으로 가서 원클릭 데모 가져오기 해서 요걸 설치를 해야 된다네요. 요거 가지고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요걸 설치하라니까 지금 설치를 하면 설치가 됐고,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되고, 스타트 임포터 해서 임포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면서 얘가 아래쪽에 보시면 임포트 나오라는 버튼이 있고, 이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임포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 완료가 됐고, 얼던 뷰 웹사이트에서 이거 한번 보니까 어때요?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다른 사이트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사이트 아까랑 완전 다른 모습인데 우리 이거 바꾸는데 얼마 걸렸죠? 한 5분 걸렸나요? 5분 만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또 만든 겁니다. 이렇게 데모로 임포트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 거죠. 네, 이제 기본적인 방법으로 테마를 설치할 수 있는 걸 배웠고, 이번에는 조금 더 어쩌면 좀 심화된 테마 설치하는 방법을 배울게요. 테마 디자인에서 테마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과정이랑 똑같죠? 여기서 여기 있는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테마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건 보통 언제 많이 하냐면 우리가 유료로 어떤 특정 프리미엄 테마를 구매했을 때나,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테마들이 워드프레스를 만든 친구들이 직접 수기로 검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기로 하는 검수가 생각보다 조금 빡셉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리지 못한 어떤 테마나 플러그인들을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설치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테마들은 아주 안전하고 매우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압축된 파일을 업로드할 때는 그 파일 안에 어떤 악성 코드나 어떤 나쁜 파일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나쁜 친구들이 넣어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다운받은 건 절대 설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 요거를 보통 테마 포레스트라는 그 사이트에서 테마나 플러그인을 구매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구매했을 때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테마 포레스트 사이트인데, 여기에 우리 로그인 하시고 다운로드 가시면 내가 구매했던 목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도 구매하신 게 없을 테니까 없을 텐데,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워드프레스 파일 온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압축 파일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고 있는데, 이 다운 받은 거를 저기 테마거든요. 다운 받은 거를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해서 테마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지금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해보면 활성화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왼편에 있는 이 메뉴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보죠. 활성화를 하는 순간 지금 요거랑 다른, 그죠?
되게 많이까지는 아닌가요? 이게 플러그인이 설치가 안 돼서 그러네. 여기 보시면 설치하는 순간 이렇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플러그인이 이런 건데 요거를 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프리미엄 템을 설치하면 보통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면 beginning install 플러그인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인스톨해서 적용해서 전부 다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하고 나면 제가 어차피 여기는 이런 테마들은 라이선스를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가 인증이 안 되면 어차피 동작을 안 하는 게 많아서 이 테마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제가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까 말했던 이 비긴 플러그인 전부 다 설치를 하시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메뉴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게 보입니다. 우리가 원래 썼던 테마는 뭐죠? 이걸로 했을 때는 어때요? 왼쪽에 메뉴가 한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근데 아이고 잘 안 보이네. 제가 말씀드린 새로 프리미엄을 구매하는 거는 그만큼 메뉴가 더 많아졌습니다. 비교했을 때 더 많아졌죠. 이렇게 뭔가 뭐 프로그램도 생기고 뭐 여러 개 뭐 많이 생겼어요. 이런 것들이 테마에서 기능들을 다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이게 이런 게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더 기능이 많은 거를 사용할 때는 테마를 만든 친구들이 다 집어넣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테마를 쓰면서 이런 기능들을 넣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테마는 쓰기가 싫어요. 그럴 때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해서 요 기능들만 따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 지금 요거를 설치한 김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는 인포터 어디서 했었죠? 여기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테마 디자인에 요 안에 인포터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기서 우리가 데모로 인포트했죠. 근데 요 유료 테마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쭉 보다 보면 네 번째 우리 제가 구매한 테마 이름이 어떤지 보세요. 여기 보면 써있죠. 테마 이렇게 써있죠. 차일드 이시라는 요 테마명이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써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는 여기에 데모 인풋이라고 있고 요게 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인풋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를 선택해서 데모로 인풋 하던 간에 이렇게 위에 나오는 필수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나오거든요. 아까 보셨죠? 다 설치를 해주시고 데모로 인풋 해주셔야지 정확하게 데모가 불러와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테마 같은 경우는 그 조금 뭐라고 하죠? 유치원 유아 교육 이쪽에 좀 특화된 테마인데 상당히 예뻐서 제가 이걸로 해줬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제는 뭐 쉽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죠. 바꿔주는 건 요거 같은 경우도 한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한번 같이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관리자로 들어오시고 첫 번째 방법은 테마 디자인의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수정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테마는 이 사용자 정의하기를 가지고 있고 이 안에서 최소한 로고라도 바꿀 수 있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처음 살펴봐야 할 거는 테마 디자인의 사용자 정의하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우리 확실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로고는 어디 가서 하면 무조건 바꿀 수 있고요. 뭐 메뉴는 뭐 어디 가서 하면 되고 이 텍스트는 어디서 바꿀 수 있고 이런 걸 명확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사실 각 테마마다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구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공간들을 하나씩 다 확인해 보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처음 우리가 확인하는 이 사용자 정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테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연필 모양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테마는 연필 모양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필 모양이 제공된다는 거는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나씩 눌러서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필 모양을 딱 클릭하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필 모양 클릭하면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쉽게 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필 모양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죠, 서비스죠, 서비스 목록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볼까요? 여기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바뀌고
요 안에 컨텐츠 아이템 요거겠죠? 요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글이네요. 글. 컨텐츠 페이지 글. 폰트 아이콘, 속성 이미지 상단. 더보기는 더보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텐츠 페이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선택하라고 하네요. 이건 실제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저희가 좀 이따가 배울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페이지를 여기 메뉴에서 페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저 페이지를 링크를 걸어 놓겠다 저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페이지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위쪽에 공개 버튼을 클릭하고 제가 공개를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안 됐으니까 새로 고침을 하면 아래쪽에 이걸 다시 한번 클릭했을 때 컨텐츠 아이템에 여기서 컨텐츠 페이지를 새로운 페이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새로운 페이지 안녕하세요 넣었던 이게 이렇게 불러와지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워드프레스를 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위쪽에 보면 페이지 선택이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페이지 하나도 안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서 조금 좀 당황스럽지만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게 좀 하나씩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아 이게 우리가 페이지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거구나 라고 짐작을 하고 집어넣으셔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페이지 만드는 건 좀 이따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폰트 아이콘에 얘네가 제공하는 아이콘이 있고 이 아이콘을 블루투스 아이콘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기 뭐 제거도 되는 것 같은데 제거를 하면 몇 개 보이는 걸 하나만 보이게 하고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파트너 이미지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눌러서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업로드된 이미지를 요걸 눌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공개 버튼을 클릭하면 이 메인 페이지가 변경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데모를 일단 가지고 오면 그 다음에는 이 데모에 있는 것들의 내용을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웹사이트를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 데모가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인 거를 우리가 찾아서 임포트하는 거니까 이 텍스트만 바꿔준다면 최소한 내가 그래도 원하던 형태, 어떤 원하던 모습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사이트로 할게요. 이 사이트의 두 번째 방법은 테마의 옵션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설치한 테마에서는 따로 이 안에서 뭔가 세팅을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리미엄 테마에서는 요 안에 여기가 아니네요. 요 아래쪽에 있네요. 여기 테마 옵션이 있습니다. 이 차일드 테마 옵션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컬러 세팅, 이 메인 컬러는 어떤 색깔을 하고 섹션 컬러는 뭘로 하고 기본 세팅에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블라블라블라 있는 거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위쪽에 그냥 차일드잇이라는 어떤 테마의 옵션과 또 디자인만 설정할 수 있는 차일드 옵션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어떤 거는 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테마 디자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게 꼭 프리미엄 테마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무료도 이렇게 되는 게 엄청나게 많고 그냥 어떤 테마는 이렇게 지금 아까 우리가 수정했던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대부분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서 수정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수정이 됐다면 다행인 거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따로 옵션이 있고 이 안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수정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그것도 이 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 페이지 빌더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있어요. 페이지 빌더. 페이지 새로 추가 버튼 클릭해서 페이지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는 그냥 이렇게 우리 아까 만든 걸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하고 텍스트 블라블라 이렇게 넣었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어떤 뭐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페이지 빌더라는 건 이렇게 만들면 뭔가 단조롭고 뭔가 조금 예쁘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쉽게, 좀 예쁘고 좀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페이지 빌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 테마 자체가 페이지 빌더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고른 것도 있고, 그리고 쓰고 있는 페이지 빌더가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페이지 빌더로 되어 있어서 이 테마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이지 빌더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 테마가 쓰고 있는 건 엘리멘토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엘리멘토가 가장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게 된 건데, 수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이게 메인 페이지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까 지금 우리가 그 테스트하고 있는 샘플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다 수정을 하고 보니까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정을 원하는 페이지로 돌아와서 그 페이지 편집을 눌러보는 겁니다. 관리자로 로그인된 상태여야 돼요. 페이지 편집을 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어떤 페이지를 만드는 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 화면에서는 중간에 파란색 버튼으로 편집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이 만약에 쓰고 있는 페이지 빌더가 다른 것이라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워드프레스 편집기로 돌아가기 이런 것처럼 이 옆에 버튼으로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빌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럼 그거를 한번 딱 클릭을 하면 빌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체크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제가 예를 들어서 풋셀5라는 이미지를 바꾼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한번 딱 클릭하면 이렇게 뭔가가 나오고, 이 안에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이미지로 지금 여기 애니메이션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뀌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업데이트를 누르면 화면이 다른 걸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엘리멘터 이런 거 사용 방법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제가 엘리멘터는 따로 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데모 테스트 하시면서 하나를 좀 뭐 체크하시면 좋겠죠. 다른 것보다 페이지 빌더를 이용해서 만든 테마를 사용하는 게 조금 꾸미는데 쉽겠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다. 세 가지 방법. 처음은 사용자 정의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색상이랑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바꿔보고,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으면 관리자로 들어가서 관리자 안에서 이 테마에 대한 어떤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이드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게 있더라.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봐도 컨텐츠 자체를 수정할 수 있는 게 없더라 싶으면, 그때는 내가 수정하는 페이지로 와서 페이지 편집을 클릭하면 이렇게 페이지 빌더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에는 익숙치 않아서 그런 건데, 다 그냥 클릭해서 텍스트 바꾸고 이미지 바꾸고 다 버튼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를 수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테스트 테마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마를 뭔가를 설치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데모에는 기능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좀 더 다른 기능을 넣고 싶은 거죠. 그럴 때 플러그인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플러그인 같은 경우도 테마랑 똑같아요. 새로 추가 버튼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 뭐 인기 이런 거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설치하시면서 뭐 참고할 만한 건, 이렇게 많이 다운로드 받았다는 건 그만큼 안정적이고 좋다는 거고, 후기도 이렇게 보이죠. 후기 많은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잦은 게 좋습니다. 업데이트가 너무 오래된 거는 지금 버전이랑 호환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사용 중인 워드프레스 버전과 호환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됐다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아예 호환이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 뭐 확인되지 않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그냥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설치해 보면 알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내 지금 워드프레스 버전과 호환이 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보기 쉬운 게 탑바라 그래서 이 위쪽에 뭔가 그 할인합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게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메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요거는 2만 명이 깔았고 뭐 최근 업데이트는 2개월 전이면 아주 뭐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설치하고 똑같죠? 여기서 활성화 버튼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를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볼게요. 제가 원하는 건 탑바라는 건 요 위에 여기 WP 팀이라고 되는 요 바로 위에 뭔가 메뉴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그러면 여기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를 하고 활성화를 했는데 추가된 메뉴가 뭐가 있냐 이게 보는 거예요. 플러그인 설치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테마 우리 아까 옵션 찾는 것처럼 어디에 뭐가 추가됐나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에 탑바라고 여기가 추가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뭔가 제너럴 옵션이 있고 컨텐츠가 있고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투스가 지금 비활성화 상태라서 액티브로 하고 포지션은 이게 그 탑바를 그 위치에 고정을 해놓을 건가 아니면 스크롤을 따라다니게 할 건가 이런 거 같은데 저는 그러면 스크롤 따라다니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20% 할인 저 옛날에 썼던 문구가 있네요. enable 버튼도 넣어서 버튼 링크는 네이버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이라고 버튼 텍스트를 하고 변경사항 저장을 해보면 원래는 없던 웹사이트에 이렇게 탑바가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능 하나를 그냥 플러그인 설치하는 거로 바로 해결했죠. 이렇게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백만 개 웹사이트가 제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좀 있었으면 좋은 것 같은 그런 기능들을 거의 대부분 누군가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를 고민하면 되는 거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찾아봐서 없을 때 그럴 때나 좀 생각하는 거지 검색을 잘 하고 설치를 잘 해서 활용을 잘 하는 방법만 열심히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수 있고 만약에 하다가 삭제를 해버려도 상관없지만 그냥 지금은 당장 안 쓰고 싶으면 여기 inactivate 하면 저장을 하고 하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딱 하나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요 탑바 하나 설치한 건데 이미 설치된 게 몇 개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마를 설치하면서 이 테마에서 무조건 필요한 거라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카페14에서 자동으로 설치해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만약에 테마 같은 것도 설치한 다음에 내가 안 쓸 것 같으면 여기서 지금 인액티베이트를 꺼놨지만 당장 내일 또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요거를 좀 언제 쓸지 모르고 나중에 기회 되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그냥 지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안 쓰는 건 지워가면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 설치하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깔아놓으면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깔아놓는다고 하더라도 뭔가 사이트의 속도가 느려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깔아놓으면 사이트 속도를 좀 느려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꼭 꾸준히 좀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도 새로 추가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플러그인 업로드 버튼 클릭하면 압축 파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테마랑 똑같은 구조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테마랑 플러그인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한 90%는 배운 겁니다. 거의 뭐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조금 세세한 부분이 남았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바로 컨텐츠를 조금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메뉴가 아니죠. 우리 그 웹사이트를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뉴가 내가 원하는 메뉴를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원페이지라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메뉴 자체를 조금 내가 원하는 걸 넣고 싶어요. 그럴 땐 테마 디자인에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는 어떤 테마나 다 똑같아요. 이 메뉴로 들어가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지금 이 메뉴 보면 이렇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데모 인풋 하면서 가져온 건데 지금 여기 프라이머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보통 메인 메뉴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집어넣는 걸로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메뉴 버튼 클릭해서 새롭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저는 그냥 일단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메뉴라고 해서
메뉴 생성을 하고 이 안에다가 메뉴를 추가하는 겁니다. 보면 페이지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있죠. 이 안에 있는 걸 이쪽에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일단 홈을 하나 추가하고요. 메뉴에 추가 버튼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뭐 데모를 임포트하면서 페이지가 우리가 만들지 않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것도 하나 넣어보고,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넣고 보니까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잡아서 아래로 끌으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거를 뎁스를 투 뎁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을 위로 당기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를 3 뎁스를 하고 싶으면 하나 더 해서 이렇게 3 뎁스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더 추가하고 싶으면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서 메뉴 저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메뉴가 바뀌겠죠? 근데 안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메뉴는 그냥 메뉴 자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요거를 지정을 하려면 위치 표시라는 거를 지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요게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하고 저장을 하면 우리 프라이머리 메뉴가 이렇게 바뀐 게 보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아까 뎁스 나눈 게, 요거를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이렇게 풀어버리면 메뉴가 5개가 생길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 테마 자체에서는 위치 표시라는 쪽에서 프라이머리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거의 뭐 한 99%가 이 메인 메뉴를 뜻합니다. 대부분 프라이머리라는 게 하나씩은 다 있고, 거의 뭐 한 99% 정도가 요 메뉴, 이쪽 탑 메뉴, 메인 메뉴를 뜻하는 거라서 우리는 뭐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여러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기는 여러 개가 아니네요. 이게 네, 메뉴가 추가되어 있는 걸 찾았습니다. 저희 WP팀 사이트 보면은 여기 우리 원래 프라이머리 메뉴, 우리 데모 사이트에서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쵸? 우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프라이머리. 근데 여러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사이트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메뉴라고, 요건 메인 메뉴입니다. 우리 사이트에, WP팀 사이트에 요게 바로 프라이머리 메뉴고, 보면 푸터 메뉴랑 런드시 메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푸터 메뉴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이 부분 보이죠? 여기 이용약관 사이트맵, 요거를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개가, 이게 뭐 되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각각 해당되는 메뉴들의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메뉴를 만든 다음에 요걸 체크하고 저장을 하면은 그 위치에 내가 집어넣은 메뉴들이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테마에 따라서, 혹은 뭐 우리가 플러그인을 그 어떤 걸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페이지, 글, 사용자 정의 링크, 카테고리 요거 말고도 다른 메뉴가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기냐면, 화면 옵션 있죠. 화면 옵션, 이걸 딱 클릭하면 요 안에서 내가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지금 데모 사이트에서는 박스 부분에 페이지, 글, 사용자 정의 링크, 카테고리, 태그 이렇게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있어요. 근데 기능이 얼마나 더 많이 있냐에 따라서 이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많아요. 페이지, 글, 뭐 키보드, 다운로드, 상품, 코스, 레슨, 토픽, 사용자 정의 링크, 카테고리 뭐 많죠. 다운로드 카테고리, 다운로드 태그, 태그 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체크를 이렇게 종단점, 우커머스 종단점을 해제를 하면 이게 없어집니다. 다시 추가를 하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본 강의 말고 뭐 다른 블로그나 뭐 강의를 통해서 여기서 뭔가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들어와 보니까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그러면 여기 화면 옵션 들어가서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메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페이지들이 다 나오는 거고, 글 같은 경우는 여기 글을 쓴 게 다 이쪽에 나오는 거고, 사용자 정의 링크는 내가 그냥 이미 링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https 네이버.com에서 네이버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서 네이버로 보낼 수 있는 거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여기 글의 카테고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네이버는 이렇게 네이버로 이동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메뉴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메뉴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를 이제 우리가 수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이 메뉴 요런 글 우리 아까 만들었던 페이지 넣고 글을 넣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글과 페이지에서 수정을 합니다. 우리 아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잠깐 배웠지만 이 안에 새 페이지 추가나 요 새 페이지 추가를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집어넣게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사실 글 쓰는 것도 이거랑 똑같아서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를 만드는 거나 글을 만드는 거나 사실 똑같은데 페이지라는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페이지인 거고 글이라는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냥 글인 겁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옆에 보시면 공개 버튼이 있어요. 공개 버튼을 클릭하고 여기서 공개 버튼을 땅 하면 이제 이 주소로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했던 글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기 몇 개 좀 꺼놓을게요.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우리 좀 자세한 걸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빌더는 아니죠. 이 워드프레스의 그 페이지 에디터는 워드프레스가 5.0으로 올라오면서 나온 구텐버그라는 새로운 에디터예요. 되게 파워풀하고 아주 좋은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엘리멘토 같은 페이지 빌더입니다. 요거랑 페이지 빌더랑 사실 기능이 매우 흡사합니다. 근데 그 페이지 빌더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업데이트로 좀 탄탄하게 만들어 왔고 이 워드프레스의 신규 에디터는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조금 발전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듣는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워드프레스의 내장 에디터보다는 그런 페이지 빌더가 훨씬 유리하고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텍스트를 쓸 수 있고 요 쓴 텍스트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굵은 글자 처리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취소선 이런 거 앞에 사기 HTML 추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할 수 있고 요거 말고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서 제공하는 어떤 페이지 빌더 같은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고 캡션 같은 거 쓸 수 있죠. 식당에서 한 장 뭐 이렇게 캡션 같은 경우는 그 검색 엔진에 상당히 좋죠. 넣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공통 블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블록에서 리스트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플러스 버튼 클릭해서 파일이나 오디오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이아웃을 약간 3열로 나눠서 각각의 레이아웃에 이미지를 하나씩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이미지도 또 다시 있던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서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글과 페이지의 유일한 차이점은 이거밖에 없어요. 글은 계속해서 연재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글에다가 쓰는 거고 페이지는 약간 단발성 자료들을 페이지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 소개 같은 경우는 단발성 페이지잖아요. 우리가 뭐 회사 소개 뭐 1편, 회사 소개 2편, 3편 하면서 계속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페이지로 만들고 이 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공지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계속 올라오잖아요. 오늘 뭐 추석 공지사항, 설날 공지사항 이런 거 계속 올라오니까 그런 것들은 글에다 쓰는 거고 이런 겁니다.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는 똑같이 지금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 한 다음에 우리는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미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하는 거를 확인하고 다 만약에 맞다 하면 아까 처음인 경우는 업데이트 버튼 자리에 있던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공개를 하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업데이트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특성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특성 이미지. 다른 것들은 고유 주소 같은 경우는 이 주소 자체를 바꾸는 거고 이 페이지의 주소 자체를 바꾸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리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정했던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리비전을 클릭했는데 왜 저기로 갈까요? 요거 우리 안녕하세요 요거죠. 네. 리비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수정했던 걸로 우리가 아까
아까는 요렇게만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추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요 화살표가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 상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마지막 리비전 요거네요. 요 리비전 복구를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전 걸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맹신하시면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하는 정도로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리비전 고유주소는 요 주소 바꾸는 거, 그다음에 특성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입니다. 썸네일 이미지. 근데 보통 글 같은 경우는 리스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리스트. 예를 들면은 글이 있을까요? 네,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이쪽에 보면 이렇게 풋살 파이어의 새로운 소식 하면서 이렇게 글이 여러 개가 리스트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썸네일이 들어갑니다. 근데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 이렇게 하나의 그냥 단발성 페이지니까 썸네일 자체가 쓸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테마마다 다 다른데 이 프로그램도 페이지고 이 언론 보도도 페이지입니다. 근데 이 페이지 자체를 뭔가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나열하는 게 거의 없어서 이 썸네일 이미지는 여기 들어가는 이 특성 이미지는 페이지 안에서는 쓰는 데가 있고 쓰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테마마다 달라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음식 사진으로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하고 페이지를 미리 보면 바뀌는 게 없죠. 요 안에서는. 그러면 이 테마에서는 이 페이지에 대한 어떤 썸네일을 일단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용하는 플러그인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찾았다면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글에서 똑같아요. 페이지 만드는 거랑 새로 추가 버튼 클릭하고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만들고 특성 이미지에 요거 사진을 썸네일로 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일단 썸네일이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 그리고 이 리스트를 지금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여기네요. 공개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죠? 이렇게 바로 사용하면 썸네일이. 요거 같은 게 바로 썸네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페이지로 돌아올게요. 네, 이렇게 요 특성 이미지는 썸네일을 사용하는 건데 페이지라는 거에서는 요거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테마 내에서 딱히 이렇게 요거를 사용하는 건 많지도 않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또 플러그인을 추가하면 요걸 또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약 같은 경우도 이게 쓰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은 우리 왜 좀 줄임말 같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보면 여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없죠. 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토론 같은 건 댓글을 쓸 수 있게 할 거냐 없냐 요건 건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못 쓰게. 기본적으로 페이지는 댓글을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세팅을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이죠? 이 댓글 남기기 지금 생긴 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없죠?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페이지에서는 굳이 댓글을 넣지 않으니까 그거는 아마 안 쓰는 게 많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이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은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은 어떤 거냐면 페이지의 컨텐츠는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페이지에 컨텐츠가 들어가는 건 딱 이 부분인 겁니다. 요만큼의 컨텐츠가 들어가요. 우리가 아까 페이지 만들면서 썼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것들은 요 안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사이드바가 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사이드바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지가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게 기본 레이아웃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를 어디서 결정하냐면 지금 기본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테마의 기본 템플릿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이미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엘리멘트 캔버스로 바꿔버리면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업데이트를 하고 보면 요거는 안 바뀌네요. 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 폭 페이지로 이걸로 할게요. 네, 바뀌네요. 여기 엘리멘토 페이지는 요거는 안 먹고 이게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거 두 개는
플러그인에서 지금 추가가 된 거거든요. 엘리멘토 제가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추가된 거라서 이게 아마 안 먹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 폭 페이지를 하니까 아까 했던 기본 그 사이드 바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뭐 이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 페이지 속성을 통해서 기본 템플릿은 이렇게 뭔가 양쪽에 위젯이 나오고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전면 폭을 해버리니까 옆에 위젯을 없애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곳에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다시 이건 기본 페이지로 바꿔 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아래쪽에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근데 그거는 각 테마나 뭐 어떤 이렇게 뭐 플러그인의 옵션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라서 뭐 상당히 뭐 많이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또 저축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애널리틱스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뭐 트래킹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넣죠. 아니면 뭐 디자인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여기는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아까 이렇게 해서 뭐 이미지나 이런 거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이렇게 넣은다 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옆에가 블럭으로 바뀌면서 이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세부 옵션들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고급 이런 거랑. 그러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들어오시려면 문서 버튼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페이지를 컨트롤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서 글을 하는 것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은데 다른 점이 한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카테고리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들어오셔서 카테고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따로 카테고라이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카테고리라는 게 하나 추가됐다는 거.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름을 공지사항이라고 제가 체크를 하고 슬로그도 그냥 공지사항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은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설명은 제가 적어볼까요? 이 설명 같은 경우도 어떤 테마에서는 쓰고 어떤 테마는 안 쓰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설명은 꼭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똑같이 씁니다.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넣고 첫 번째 공지사항입니다. 쓰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 옆에도 똑같죠. 문서로 다시 와서 다른 것들은 블로그 상단에 고정. 이거는 내가 아까 우리가 보면 그 풀사이5 제가 만들었던 걸로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리스트가 되잖아요. 이때 제일 첫 번째 고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옵션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검토 중 이런 거는 지금 공개 버튼을 해버렸을 때 공개를 안 해버릴 거냐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상관없고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만든 거에다가 체크를 해서 분류를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공지사항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니까 체크를 해서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새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벤트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근데 저는 필요 없으니까 공지사항만 할게요. 그러면서 태그도 뭐 구분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쉼표로 하고 설날 공지 이렇게 해서 쉼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 이미지 특성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죠. 썸네일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 같은 경우도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다고 했죠. 요약 부분 이렇게 하고 댓글이랑 핑백 트랙백 허용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템플릿이 전체 너비 기본 템플릿 이렇게만 있네요.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체 폭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거 넣고 기본 템플릿이랑 엘리멘토에서 제공하는 템플릿만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공개가 되고 글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넣었던 카테고리 공지사항 들어가고 설날 공지, 추석 공지 이런 거 다 들어갔죠. 그러면서 메인을 보면 메인에 요약이 여기는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약 부분. 다시 페이지 편집을 누르면 페이지 편집이 아니죠. 글 편집을 들어가면 첫 번째 공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페이지에서 요약을 넣었을 때는 아무 데도 안 들어갔는데 글에서 요약을 넣으니까 저렇게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나 플러그인마다 이런 옵션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런 것들이 대부분 어떤 곳에 들어가는지만 조금 이제 좀 짐작할 수 있으면 대부분 이렇게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글이랑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웠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채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자체를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바꾸겠죠. 제가 만약에 뭔가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은 이렇게 뭐 아무 쓸모없는 거로 만들어 놨으니까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메뉴
라고 만들고 이 안에 제일 처음에 홈이 들어가겠죠. 홈을 넣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 지금 공지사항 카테고리를 집어넣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리고 메뉴를 저장하고 카테고리를 지금 몇 개 더 만들어 볼게요. 카테고리를 여기다가 공지사항 말고 블로그 카테고리, 이 블로그를 제가 이제 매일매일 작성하는 워드프레스 팁이나 뭐 이런 걸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벤트 아까 만드는 거 있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카테고리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다시 카테고리 보면 모두 보기 해서 이벤트도 넣고 블로그도 넣습니다. 블로그를 공지사항 옆에 넣는 걸로 해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프라이머리 메뉴로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글만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는 블로그에서 쓴 글만 볼 수 있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이벤트는 이벤트에서 쓴 것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를 구분해서 세팅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글을 계속 쓰는 겁니다. 여기는 7월 이벤트 뭐 이렇게 해놓고 이벤트 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서 여기다가는 이미지도 하나 넣고, 미디어 라이브를 해서 이미지 이런 것도 하나 넣고 공개 버튼을 해버립니다. 그러나서 보면 이벤트에 7월 이벤트가 있겠죠.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나니까 여기다가 썸네일 이미지를 안 넣었네요. 그죠? 그럼 7월 이벤트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썸네일 이미지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글까지만 가면 위쪽에 이 글의 편집이 바로 있거든요. 이거 클릭해서 바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특성 이미지에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썸네일 이미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벤트에 썸네일 이미지가 포함된 뭔가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멋있네요. 근데 이제 7월이 끝나서 이 이벤트를 안 하고 싶어요.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걸 해서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상태를 비공개로 바꾸던가, 이거는 여기 어려우면 다 똑같이 수정한 대로 들어와서 이 안에 가시성에서 공개를 말고 비공개를 한 다음에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나 보네요. 하면 우리가 아까 이벤트에 있던 글이 지금 안 보여야 되는데 보입니다. 그거는 저는 관리자니까 보이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저는 관리자에서 보였던 거예요. 네, 그렇게 공개 비공개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워드프레스의 기본 기능을 이용한 글을 만들고 페이지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것들을 우리 테마 디자인 메뉴에서 메뉴를 집어넣어 놓고 그 아래에 있는 프라이머리 메뉴인지 확인해서 저장한 다음에 우리 실제 메인 페이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체크를 했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로 한 거고, 제가 엘리멘토로 만들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엘리멘토로 한번 페이지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엘리멘토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페이지 빌더가 있는데 그 빌더들을 사용할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조금 감이라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만드는 건 똑같이 새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위치에 보면 이렇게 편집하기라고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엘리멘토 같은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페이지 빌더들은 이 위치에 이렇게 편집하기와 같은 버튼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지금 이걸 눌러도 되는데, 제목 같은 걸 미리 정해놓으면 구분하기 편하니까 제목만 하나 적어놓을게요. 엔터 빌더 이렇게만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편집하기를 누르면 엘리멘트 페이지 빌더로 변경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변경이 되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건 똑같이 이미지 같은 거 이렇게 드래그해서 붙여넣어서 이미지 집어넣을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섹션 자체를 컬럼을 4개짜리로 바꿔놓고 이 4개짜리 컬럼에 이렇게 이미지 하나씩 다 집어넣고, 비디오도 하나 집어넣고, 여기는 버튼도 하나 집어넣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디바이더도 아래쪽에 하나 집어넣는 걸로 해서 선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안 들어가는데, 아래 안 들어갈 땐 또 이렇게 한 줄짜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만드는 거는 엄청 많이 있고 이걸 그냥 하나씩 써가지고 만들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씩 당연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또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를 여기 보면 그 템플릿 박스가 있거든요. 이 박스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뜨고, 여기 프로라고 써 있는 건 다 유료 버전입니다. 근데 프로라고 안 써 있는 것들은 무료 버전이거든요. 그리고 안 써 있는 것들 중에서 여기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화면의 모습들이 나오고, 이게 마음에 들면 여기 삽입 버튼을 누르면 우리 맨 처음에 데모 임포트 했던 것처럼 페이지 내에 이런 새 페이지들이 임포트가 됩니다. 좀 기다리면 이렇게 임포트가 됐어요. 근데 완전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꽝이죠. 그거는 옆에 우리 사이드바가 있어서 그래요. 이 사이드바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애나요? 우리 아까 배웠었죠. 그 오류가 나가지고 잠깐 제가 당황했었던 페이지의 템플릿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게 이쪽에 다시 그 원래 만들었던 페이지로 들어와서 지금 기본 페이지 템플릿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데, 이거를 전체 폭 페이지로 바꾸고 업데이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해서 보면 사이드바가 없어졌으니까 아까보다 훨씬 괜찮은 모습이겠죠. 근데도 조금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옆에가 이거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냥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뭐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폭이 전체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스트레치 섹션이라고 해서 아니라고 되어 있는 걸 얘로 바꾸면 이렇게 펴집니다. 이것도 얘로 해서 펴지고, 요거 버튼 클릭해서 내가 100%로 만들고 싶은 것들을 클릭해서 이것도 펴지고,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예시 사이트에서 봤던 걸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이걸 뭐 꼭 이렇게 하라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예시 사이트랑 똑같은 거를 불러올 수 있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엘리멘토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 엘리멘토로 해서 만드는 거는 제가 아이 코스를 하나씩 해가지고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미리 해보실 분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를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여러 개 추가해보고 자료도 여러 개 집어넣어 보면서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글이랑 페이지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다 이제 크게 중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미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린 이미지 파일이나 뭐 파일들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저장되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서 영구적으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내야 될 때 이 링크를 복사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올리고 싶으면 여기서 올리면 되고, 제가 아까 글이랑 페이지 만들면서 이미지 올리고 뭐 이런 거 다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올라가는 이미지들이 다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외 연락처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들어온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딱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 기능은 우리 왜 문의하기 버튼 클릭하면 이메일로 뭔가 접수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문의하기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런 것들 있죠. 요 부분, 요게 저걸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 사이트도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쓰는 게 바로 저 그 컨택트 폼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네, 요게 그거고, 엘리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엘리멘토 한 거고, 엘리멘토 무료랑 좀 프로랑 차이를 조금 알려드리면, 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쓸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더 조금 많고, 그것 외에 폰트 같은 것도 좀 바꿀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엘리멘토는 무료로 써도 확실히 좋거든요. 이게 유료로 사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엘리멘토 그 파트너라서 여기 저희 그 링크가 유튜브 제목 아래에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구매해 주시면 제 사리사욕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를 구매하라는 건 아니에요. 프로를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는데 꼭 안 해도 무료로도 충분하다. 일단 무료로 써보고 나중에 원하면 그때 사도 좋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고, 템플릿은 엘리멘토로 만들어진 템플릿인데 이것도 프로에서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가 엘리멘토 강의하면서 하나씩 하나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거 됐고, 테마 디자인 플러그인 우리 다 배웠죠? 다 된 겁니다. 다 넘어가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사용자가 가입
가입한 사용자, 뭐 일반 사용자, 관리자 이런 거 다 관리하는 건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WP 팀이라는 게 관리자잖아요.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요 안에서 뭔가 이름 이런 거 바꿀 수 있고 이메일 같은 거 바꿀 수 있고 그 비밀번호 같은 거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삭제하거나 다 할 수 있고요. 삭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해서 삭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모든 컨텐츠 얘한테 귀속 이렇게 요거를 모든 컨텐츠 제거하면 이 사용자가 만들어 놓은 뭐 글이랑 댓글 이런 거 사라지는 건데 얘한테 클릭을 해서 WPT한테 줘버리면 얘로 다 이제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개 해서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도구 이거는 우리 그 워드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가져오기, 내보내기 뭐 이런 도구들인데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장 여기서 쓸 건 없을 것 같고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도 테마나 플러그인에서 설치가 됐거나 카페14가 들어가면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지 제가 압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닌자 파이어월은 우리 이거 카페14에서 설치한 건데 조금 보안에 유리한 거고요. 뭐 이거는 뭐 있으면 나쁠 거 없으니까 그냥 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조금 이제 꾸미고 관리할 수 있는 걸 다 배운 겁니다. 제가 이거 다 한 줄 알았는데 설정을 설명을 안 들었네요. 설정에 들어가면 설정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제목과 태그라인 아까 우리 사용자 정의에서 잠깐 봤었죠. 이런 것들 바꿀 수 있고 우리 사이트 주소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주소가 요건데 이거 함부로 바꾸면 접속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실제 사이트 주소를 적어 넣는 거고 설치할 때 뭔가 세팅해 놨으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우리 카페24에서 우리 나의 서비스 관리해서 로그인하고 다음 변경하기 누르고요. 네, 나의 서비스에서 지금 전 안 뜨죠. 그때는 이게 부모 계정에서 그런 건데 자식 계정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아까 했던 관리가 뜹니다. 여기서 도메인 연결 관리 들어가면 네, 지금 우리는 wpteam.카페24가 대표 도메인입니다. 근데 제가 그 wteam.kr이라는 도메인을 연결을 해놓고 이거를 대표 도메인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인증키 어쨌든 뭐 연결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KR 요거를 대표 도메인으로 아까처럼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변경한 다음에는 여기 와서 요것도 같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같이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테마나 뭐 플러그인 자체에서. 근데 만약에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요걸 체크해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위치가 서울이 아니라면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쓰기에서는 여기도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 읽기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건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돼 있구나 하면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딴 건 다 괜찮은데 일단 요거는 체크를 해제해 주는 게 요거 두 개만 체크를 해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두 개가 좋은 기능이긴 한데 나쁜 기능으로 좀 악용될 수도 있어서 요거 두 개는 그냥 체크 해제하시고 나머지도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으면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읽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미디어 부분도 기본적으로 워드프레스는 이미지를 올리면 요 크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여러 개로 잘라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크기로 할 거냐 요것도 그냥 기본 세팅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 주소 여기서는 기본 설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를 많이 써요. 요 글 이름 요거를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글 이름 저장하시고 나머지도 그냥 그대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워드프레스의 모든 기능을 다 배운 겁니다. 자 이제 다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테마 디자인에서 테마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테마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테마를 골랐다면 여기다가 불러와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전에 여기에 혹시 엘리멘토라고
will like element라고 돼 있죠. 이건 엘리멘트로 만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야. 엘리멘트 같은 걸로 만든 거를 한번 설치를 해보세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요 상세 보기에서 엘리멘트로 만든 건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설치를 해서 데모도 한번 불러와 보고 계속 똑같은 걸 몇 번 반복해보는 겁니다. 자,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무료 테마 말고 유료 테마를 한번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냐? 그거를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료 테마를 사는 건 테마 포레스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THEMEFOREST net이라고 되어 있는 테마 포레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가입을 한번 하세요. 가입을 하고 여기에 그냥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워드프레스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개가 뜨고 지금 팔리고 있는 다양한 테마나 이런 게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라고 이렇게 눌러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바다가 지금 1등이에요. 한국에서도 이 아바다라는 테마를 엄청 많이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다를 비추천합니다. 이 아바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무거운 편이에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좀 무겁고 이 아바다 테마 자체가 이 아바다에 너무나 많이 종속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한 번쯤은 뭐 겪어봐도 될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구매해 보시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바다도 있고 비트인도 있죠.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해도 되고 프리뷰 버튼을 먼저 눌러봐도 됩니다. 이렇게 프리뷰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이 테마가 어떤 걸로 제공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데모가 있습니다. 이 데모를 다 임포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클릭해서 보면 우리 그 비테마를 쓰면 이런 페이지를 임포트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다 보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이 나우라고 있죠. 바이 나우 버튼을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고 저는 옛날에 이게 구매했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뜨는데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여기서 그럼 구매를 하세요. 하면 다시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구매했던 내용이 뜨고 여기서 전체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이 안에 뭐 설명서, 라이센스 뭐 전부 다 있는데 바로 설치를 할 거면 여기 중간에 installable wordpress file only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겁니다. 그걸 클릭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테마를 다운받은 거라면 테마에 들어와서 우리 새로 추가 그 다음에 테마 업로드 버튼 클릭해서 업로드 하면은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라면 플러그인 들어와서 플러그인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플러그인 업로드 버튼 클릭하고 요 안에 집어넣으면 여기도 바로 압축 파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테마 포레스트에서 파는 거는 당연히 큰 회사니까 안전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5만원에 팔고 있는 플러그인이나 테마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를 구글이나 이런 데서 공짜로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절대 그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거의 뭐 한 8, 90%는 그렇게 공짜로 뿌리고 있는 것들에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서 꼭 그냥 비용을 지불하고 좀 확실하게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구매하시기 전에 꼭 그냥 디자인만 보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림이라도 대충 짐작이라도 하고 어떤 게 제공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이게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랑 맞다 싶으면 구매를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엘리멘트라고 지원한다고 보이지 않았다. 그냥 딱 봐도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산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고 만약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데모를 하는데 데모가 임포트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모가 임포트가 안 되면 여기 이렇게 구매했을 때 클릭을 하면 이쪽에 서포트라고 있으면 서포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서포트를 접수할 수가 있어요. 회색 버튼 보이죠? 여기 클릭하면 서포트를 접속할 수 있는데 얘네 특별 사이트에서 바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실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얘네는
이게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자기네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랑 테마포레스트 자체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접수할 수 있으니까 접수할 때는 영어라고 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구글 번역 있잖아요. 번역. 여기서 한국어로 한 다음에 내 사이트에 데모 데이터가 임포트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대충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보내도 알아듣습니다. 요즘 이렇게 구글 번역하는 게 좋아서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네한테 보내면 얘네가 그러면 너 FTP랑 관리자 계정이랑 이걸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FTP 이런 거 어떻게 알았죠? 우리 카페24 아까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었죠. 다 적어놓으셨죠? 그럼 적어놓으신 거 바로 주시면 되고 혹시 안 적어놓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 나이 서비스 관리 들어가셔서 그 웹 FTP라고 여기 서비스 접속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지금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아이디는 WP 팀이고 FTP URL은 요거고 FTP 접속 포트는 21이고 비밀번호는 우리 FTP 적어놓은 거 이거죠? 보내고 내 워드프레스 관리자 아이디는 WP 팀이고 관리자 비밀번호는 이거다 하면 얘가 알아서 체크해보고 데모 인포트를 아마 도와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유료 테마를 구매하셨을 때는 안 된다고 이거 돈 버리지 마시고 얘네한테 구글 번역기라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번역해갖고 보내면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드프레스의 기본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드는 아주 멋진 사이트를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냐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끝난 줄 알고 좋아하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또 강의를 켰습니다. 사실 농담이고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뭘 빼먹었냐면 우리 그 각 페이지에서 우리 블로그나 우리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상세글을 눌렀을 때나 아니면 여기 리스트 페이지에서 나오는 오른편에 나오는 우리 이 사이드바 이 안에 들어있는 걸 위젯이라고 하거든요. 위젯들을 삭제하거나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하냐면 테마 디자인에서 우리 위젯이라는 곳에서 합니다. 위젯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테마에서는 제공하고 있는 위젯 섹션이 지금 5개가 있는 거예요. 이 5개는 사이드바. 딱 알겠죠, 느낌이? 우리 아까 봤던 이 공지사항의 오른편에 있는 게 바로 이 사이드바에 해당하는 거고 이 푸터 1, 2, 3, 4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 하단에 요 부분인 것 같네요. 요 부분. 이 부분이 첫 번째 부터, 이 부분이 두 번째 부터, 이 부분이 세 번째 부터, 네 번째 부터 여기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디서 뭘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사이드바 부분에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 중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최근 기능도 전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전부 다 삭제를 해버리고 여기는 삭제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나서 다시 여기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검색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뭔가 새로운 걸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랑 요게 다 이 비활성화 위젯이라고 되어 있는 게 다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원하는 거 이미지를 전 넣어서 요 위쪽에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고 요 안에 뭐 요런 로고 같은 이미지를 넣고 저장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이벤트 이미지 같은 거 넣어도 나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넣고 링크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PS 우리가 매일 접속하는 네이버.com 이걸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젯은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기에 아직 몇 개가 더 있어요. 헤더 부분. 헤더 부분은 이 그 사용자 정의하기 안에 있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고 그거 말고 여기 배경 같은 경우도 이 배경은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사용자 정의 안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고 요거 말고 가끔 가다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테마 디자인에 테마 편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테마 편집기. 이거는 지금 딱 들어가자마자 벌써 주의하라고 나오죠. 이거는
우리 테마 내에 있는 코드를 여기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절대 추천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아예 건들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테마 편집기라는 메뉴가 있더라도 이건 나랑은 상관없는 메뉴라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만 다 알고 계시면 빼먹은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다시 정말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